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자, 오늘 먼저 간략하게 시장 상황부터 체크를 하고 가시죠. 현재 11시 조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수 오늘 3거래일 만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9시 반쯤부터 상승폭이 둘 다 좀 시원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가 20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장중에는 2690선을 돌파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920선을 재탈환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럼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는요, 오늘 기관이 주도하는 장세입니다. 1,400억 원 가까이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방향성 조금 갈팡질팡하다가 현재 500억 원대 매도로 방향을 잡았고요.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7일 만에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도 특이점입니다. 그동안 하락장에서 계속 저점 매수를 하다가 오늘 반등이 나오자 이렇게 이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더불어서 개인이 함께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매수는 아니어서 큰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코스닥에서 매도 이어갑니다. 네, 종목도 하나 보시죠. LG 헬로비전 보겠습니다. 오늘 10시 12분쯤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도 가격 제한 폭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죠. 모 회사인 LG전자가 이 차세대 먹거리 사업으로 전기차 충전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충전기 설치와 유지, 관리, 그리고 운영까지 전부 맡고 있는 회사인데 이 LG헬로비전은 케이블 TV 사업자이기도 해서 홀로 섹터 내에서 독주를 하면서 케이블 TV 섹터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ETF 상품을 확인해 봤더니요. 중국 전기차 관련 ETF였습니다. 하락이 시작된 지난해 말부터 1조 1,000억 원 넘게 담는 모습이 계속 확인이 됐는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중국은 최근 봉쇄에 더해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이 전기차 관련주들 깊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매수세가 시작된 지난 12월부터 이 ETF는 35%나 떨어졌더라고요. 이렇게 단순히 고점에서 멀어졌다고 해서 저가 매수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건 위험할 겁니다. 모든 게 싸 보이는 시장인데요. 펀더멘털 대비 정당한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건지 혼자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오늘도 상위 1%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죠. 저가 매수 가능한 탄탄한 종목, 필승 종목도 소개를 받아보고요. 오늘 종목 상담 시간에는 1:1 개별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진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첫 방송이라서. 아, 그러니까요. 네. 떨리진 않으신지. 아, 앵커님의 이 비타민 같은 에너지 기운을 보니까 이 떨린 마음도 사라지네요. 든든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부터 주고받는 오프닝 너무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오진생 전문가님과 본격적인 방송 시작해보기 전에 먼저 이수민 캐스터가 오전장 핫한 종목 정리해주겠습니다. 만나보고 오시죠.
네, 오늘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을까요? 검색 상위 탑10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동제약 살펴보시죠. 오늘 급락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세무조사를 통해서 직원이 파견이 되면서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돌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영향 속에 지금 일동제약 그 급락 흐름 나오고 있고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검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시나 뭐 KG 관련된 그룹주들 역시 계속해서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신성 ENG 같은 경우도 LG 디스플레이와 함께 83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공시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투자자분들 많은 검색어에 상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도 앞서 오프닝에서도 또 전해드렸죠. LG전자와 함께 이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지금 관련 종목들 함께 또 검색어 상위에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모토로라 출시도 앞두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이 이제 철수한 지 10년 만에 모토로라를 다시 재출시하겠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재미있는 이슈까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이스틸을 비롯해서 뭐 KG 스틸까지 스틸 관련 종목들도 좋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면서 푸틴이 오전에 지금 한마디 공식적인 발언을 내놓았는데 오랜만에 내놓은 발언이 계속해서 군사 활동을 이어가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관련된 철강 종목들도 움직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잘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검색어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이수민 캐스터가 검색 상위 종목들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오늘도 전문가와 한 종목 집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특징주라고 할 만한 종목이 되게 많아요, 전문가님. 네. 어떤 종목이 좀 눈이 가세요? 오늘은 뭐 다른 좋은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조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피하셨으면 좋겠을 메이슨 캐피탈 한번 골라보도록 메이슨 하겠습니다. 캐피탈. 네, 그러면 일단 우리 투자자들의 반응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댓글 보여주시죠. 자, 네, 각종 갤러리방 그리고 토론방에서 저희가 모아온 리액션들인데요. 호재를 봐라, 사이즈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쌍용차 네. 인수랑 또 엮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반응 당연히 있었고 1차 매수 완료, 자 버텨보자잉. 오늘 들어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밥상 다 차렸는데 밥상다리 부러졌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밥상다리 부러졌다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아무래도 네. 또 이쪽에서 물리신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네, 메이슨 캐피탈은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매력도는 많이 느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KG 그룹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메이슨 캐피탈이 뭔가 기업적인 개별 이제 메이슨 캐피탈만의 이슈로 가는 게 아니라 KG 그룹의 이 쌍용차 컨소시엄에 함께 참여를 한다라는 최대 주주가 참여를 한다라는 소식과 네. 함께 그런 큰 대형 호재 사이즈가 다른 건 맞아요. 굉장히 큰 호재거리가 나왔고 그중에서도 오늘은 다른 KG 그룹주들보다도 이 메이슨 캐피탈이 굉장히 가볍게 지금 20% 이상 오르면서 뭐 철강주, 알코올주 올라가는 와중에 혼자 또 반짝반짝 빛나고 있기도 합니다. 자, 동전주기 때문에 움직임은 굉장히 빠르고 가볍고요. 사실 제가 이제 이 종목이 동전주고 뭐 기업인 내용을 빼고 본다면 차트를 오늘 딱 봤을 때는 솔직히 굉장히 차트 흐름은 좋았습니다. 월봉상도 이제 바닥권에서 장기 이평선들 돌파하면서 올라오고 있고 특히 오늘의 시가 같은 경우는 저라도 이게 만약에 메이슨 캐피탈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한번 또 시초가로 단타를 해보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시가부터 이전의 저항대들을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맞아요. 대형 호재거리도 나왔고 차트도 좋고 우리가 공략할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매력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아무래도 내가 정말 이 단기 매매 실력이 뛰어나다,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면 이런 동전주라든지 증거금 특히 또 100% 종목이더라고요. 아무래도 기업 본질, 기업 자체를 봤을 때는 약간은 위험도가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좀 스캘핑을 노려보시거나 혹은 나는 이 대형 호재와 차트 흐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큰 수익을 노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좀 적은 비중으로 그렇게 도전을 하셔야 하지 이렇게 동전주는 우리 웬만하면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는 좀 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는 종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메이슨 캐피탈이 어제 상한가를 쳤고요. 오늘도 23% 아직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KG 그룹에서 쌍용차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동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접근은 좀 조심스럽게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종목 상담 잠시 후에 있을 텐데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고지를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을 텐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이 QR코드 찍어주시면 갖다 대시면 종목 상담 채팅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가 열립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 꼭 적어서 상담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시고요. 보내실 때 오진승이라고 오늘 출연하신 전문가 이름 꼭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역시 종목 상담방에 참여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는 필승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필승 종목 수익률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오진승 전문가가 제안했던 필승 종목 수익률 점검해 보겠습니다. NP가 63% 수익을 내고 있고요. 팜스토리도 54% 뛰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2월에서 3월 제시해 주신 종목들인데요. 연우가 20%, 사이버원도 27%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전부 두 자릿수 수익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한번 AS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지금 뭐 50% 이렇게 간 종목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50% 수익은 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뭐죠? 먼저 살펴볼 종목 LIG 넥스원이고요. LIG 넥스원은 제가 이전에 뭐 분할 매도로 반매도 정도는 매도 의견을 드린 다음에 이제 추가 잔량을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LIG 넥스원은 오늘도 소식이 한 가지가 추가로 떴죠. 백두체계 능력 보강 2차 사업에 참여를 해서 이 핵심 시스템을 LIG 넥스원이 개발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에서도 지금 3%대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흐름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봉상 봤을 때는 지금 꾸준하게 올해 초부터 올해가 아니고 작년부터죠. 작년 초부터 상승 추세를 띠면서 굉장히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월봉으로 넘어가서 흐름을 보시면 이제 막 이렇게 원형 바닥을 그리면서 60월선까지 돌파를 하고 차근차근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쪽에 있는 여기 8만 원대의 매물대가 조금 있기는 해요. 이 부근 매물만 소화를 한다면 충분히 또 상승 여력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잔량 남겨두신 거는 지금 다시 한번 일봉상 짧은 흐름에서도 60선 장기 이평선 딛고 반등 시도하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상승도 더 노려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IG 넥스원 8만 원 선까지 계속 원래 목표가대로 계속 가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장에는 7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또 두 번째 종목도 AS를 함께 해주시죠. 네, 연우라는 종목인데요. 네. 이름이 참 예쁘죠. 네, 사람 이름 같고 참 그쵸, 좋아요. 그쵸. 제 친구 중에도 또 연우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연우라는 종목은 일단 리오프닝 관련해서 다른 화장품주들도 많이 있는데 솔직히 저는 화장품주들은 좀 실적이 많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그렇죠. 종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연우만큼은 화장품주에 속한 이 테마의 수혜는 받을 수 있지만 다만 실적이 좋습니다. 연우가 화장품 자체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 화장품 용기를 생산을 하는 그쵸?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좀 탄탄하게 받쳐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리오프닝 기대감도 들어오고 있고 지금 굉장히 뭐 빠르게 급등을 하거나 그런 흐름은 아니지만 바닥을 짚고 나서 차근차근 고점을 높여가면서 오늘도 지금 3%대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세 꾸준히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리오프닝 기대가 계속해서 들어오고는 있지만 사실은 화장품주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마스크를 벗고 수혜가 가시화가 돼야 하는데 마스크를 벗기까지는 조금 더 걸릴 전망이기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한 번 더 또 이슈가 부각된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우도 보유하고 계신다면 아직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연우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를 지난주에 넘었습니다. 26,000원이었는데 2차 목표가 3만 원까지 좀 제시를 해주셨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있을 종목 상담 참여하는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링크를 타고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들어오셔서 종목 이름, 매수가 그리고 비중 꼭 적어주시고요. 또 덧붙일 사연 있다 하면 함께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링크 참여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실 때 오늘 출연한 전문가 이름 오진승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는 전문가의 필승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힌트를 제시를 먼저 해드리고 클로징 때 종목 이름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네. 전문가님들마다 이 힌트 주시는 방식이 되게 다양하시더라고요. 아, 저도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기대가 됩니다.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어떤 힌트 가져오셨어요? 아, 사실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싶었는데 좀 원론적으로 가지고 오기는 했어요. 힌트가 이제 사진을 함께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이 K-팝. 어. 혹시 앵커님은 이 사진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K 방역 모델, 네. K-팝 그리고 K 윌이네요. 아주 K 윌. K가 많이 들어가 어떤 한국 관련한 주인가? 그쵸. 한국 K 무엇? 그쵸. 네. K 느낌도 들고 또 뭐 이런 엔터 그림이 있으니까 네. 또 방역 얘기 나오니까 리오프닝 생각도 드실 것 같고. KKK인가? 아, K에 또 눈길을 빼앗기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오늘 힌트는 이렇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K로 유추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사실 그림만 보고 종목을 바로 유추하기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힌트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시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이슈가 있기도 했습니다. 상장 이후 처음으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상장한 지 뭐 몇십 년이 되거나 그런 기업은 또 아니라는 느낌이 들죠. 자, 상장 이후 처음으로 스톡 옵션을 부여를 한 기업이고요. 이 스톡 옵션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기업에 있는 핵심 간부들에게 스톡 옵션을 줬는데 이 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20거래일 이상 14,600원의 주가를 상향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주가가 약 8,000원, 9,000원대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훨씬 더 올라가야지만 이 핵심 인원들이 스톡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점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전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자기 자본이 1,15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뭐 이런 조건도 있는데 이 말은 이 회사의 임원들이 생각을 했을 때 현재 주가 상승에 대한 자신감이 지금 가격대는 8, 9천 원인데 여기까지 올라가야지만 스톡 옵션을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올리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반영이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일을 하는 직원들이 열심히 핵심 인력들이 또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기 고취 행사까지 능력까지 그런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라는 거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재무제표를 보시면 살짝 조금 더 강력한 힌트가 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앵커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 재무제표가 일반적인 재무제표와 약간 아주 작은 차이점이 있는데 보이실까요? 이게 굉장히 예리해야지만 또 보이실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일단 숫자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고요. 그런가요? 네. 어떤 부분이죠? 혹시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또 보이시면 유튜브 댓글로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그 힌트는 이따가 종목을 공개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자, 그렇군요. 일단 재무제표만 보더라도 굉장히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실적도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또 ROE 같은 경우가 제일 아래쪽 칸에 나와 있는데 웬만한 기업들은 ROE가 두 자릿수를 꾸준하게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ROE 두 자릿수 이상 기업을 뭐 꾸준히 관심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 지금 기업을 뭐 워렌 버핏의 관점에서 가치 투자를 하자 이런 건 아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를 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이고 역대 최대의 투자 실적도 이번에 만들었다라는 거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통해서 차트, 긴 흐름, 월봉 역시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다라고 제가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2019년쯤에 상장을 한 이래로 쭉 보시면 지금 상승을 했다가 장대음봉 쭉 만든 이후에 그 이후에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임을 살살 보이다가 최근에 2020년에 바닥
바닥을 한번 만들고 2021년에 작년에 다시 한번 20월선과 이 이평선들을 돌파를 하면서 바닥을 저점을 높이면서 만드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번 달에는 이 5선, 20선, 10선 모든 이평선들을 돌파를 하면서 안착까지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긴 관점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에 와 있다라는 거 함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종목 재무 제표와 또 차트까지 좀 맛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에는 아까 K가 너무 많이 나왔다 보니까 뭐 K 라면으로 유추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요. 이 상세한 힌트, 핵심적인 힌트는 아까 재무 제표에 있었다고 하니까 한번 여러분도 유추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이 필승 종목에 관한 자세한 전략과 내용을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오픈 채팅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도 역시 현재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방송되고 있는 필승 종목 뭔지 궁금하다,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는 분들은 오늘 방송 끝난 후에도 항상 열려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고 있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투자 책임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는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는 상위 1% 투자 전문가의 1:1 종목 상담 받아볼 텐데요. 잠시 후에 오진승 전문가와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네, 종목 상담 시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 본격적인 상담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참여하는 방법 다시 한 번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신 후에 링크로 입장하시면 저희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입장이 되는데요. 오늘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 꼭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진승 전문가께서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샵 3772번, 샵 3772번 누르시고요. 오진승 이렇게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역시나 채팅방 입장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신 분 오픈 채팅으로 현재 주시고 있는데요. 네, 조이님 안녕하세요 하셨고 한국 알콜 평단가 15,100원 비중 10%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한국 알콜이 오늘 이 에탄올 테마로 좀 엮이면서 급등이 딱 나왔다가 지금 한 5%대 정도 상승 구간에 있습니다. 이분 수익권은 그래도 아닌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제가 차트를 딱 보니까 이 위아래 꼬리에서 굉장히 갈등을 또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빠르게 변동성 나오면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평단가가 지금 15,100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 보니까 뭐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건 아니고 매수를 하신 지 좀 시간은 꽤 지나신 분이신 듯합니다. 한국알콜 15,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꽤 오래 고생을 하셨을 텐데요. 왜냐하면 차트를 보니까 그 15,000원대를 찍고 나서 좀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지금은 하락 추세를 쭉 이어가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알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큰 모멘텀이 있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한국알콜이 뭐 우리 주류세를 인상한다, 알콜이 이름에 붙어 있기는 하지만 그 주류세 인상에 크게 부각을 받는 기업도 아닐 뿐더러 뭐 굉장히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오늘 정말 다행히도 미국에서 고에탄올 휘발유를 허용한다, 판매를 허용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60선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이 61선을 돌파를 하면서 어느 정도 추세 바닥을 만드는 흐름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국알콜 같은 경우는 하락을 쭉 이어가면서 좀 악성 매물은 어느 정도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도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종목 상담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 이동평균선들이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장기 이동평균선은
하는 그 힘이 좀 더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오늘 한국알콜 같은 경우도 241선 딱 터치를 하기 직전에 241선 부근에서 윗꼬리를 길게 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시 평단가가 올 수 있을까요? 탈출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궁금하실 텐데 지금 관건은 바닥은 일단 다시 만들어주면서 이번에 61선도 돌파를 하면서 어느 정도 추세 전환의 흐름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위쪽에 있는 121선과 241선 좀 앞서서 돌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바닥 구간에서 추가 이탈 없이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시고 121선을 돌파를 해준다면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240선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만약에 이 종목이 121선을 한번 돌파를 한다, 시가부터 돌파를 하고 좀 안착하는 흐름이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120선 돌파했을 때는 좀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추시는 전략도 가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월봉상 봤을 때는 이전에 2015년, 16년, 17년, 18년 동안 만들어둔 고점대를 강력한 저항대를 돌파를 하면서 큰 흐름상 다시 한번 그 저항 구간에서 지지받고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한 번 더 이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타점을 잡는다면 121선 돌파 시 평단을 좀 낮추시고 한 번 더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240선 부근에서 좀 분할 매도 하시는 전략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121선 돌파 여부 주목하자, 추가 매수의 기준점으로 삼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받아보시죠. 이번에는 김흥성 님입니다. 소프트센을 말씀하셨고요. 매수가 3,300원, 그리고 비중은 10%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자, 소프트센 오늘 좀 가격을 확인을 해보면요. 2% 뛰면서 3,190원, 3,200원 선인데, 자, 이분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소프트센은 제가 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자세한 기업에 대한 설명을 원하시면 지난주 방송 다시 보기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흐름 같은 경우는 3,300원대시면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가격대랑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조금 이제 눌림목 활용을 해서 천천히 매집을 해보시는 관점에서 보신다면 월봉에 주목을 했을 때 이 종목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대 그냥 끝날 종목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다시 한번 월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 디지털 이 플랫폼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 정책이 계속해서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일봉을 봤을 때 지금 추세가 조금 느린 것 같아요. 사실은 지난주에 드렸기 때문에 아직 흐름이 크게 나오진 않았는데 추세가 좀 느린 것 같아서 걱정이 되실 때는 월봉을 함께 봅시다. 자, 월봉을 보니까 소프트센이 지난 10년간, 거의 20년이네요. 20년 동안 돌파를 하지를 못하던 이 강력한 저항대, 2,000원대 후반에서 3,000원대 라인대를 이번 달에, 저번 달에 깔끔하게 돌파를 하고 특히 이번 달에는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그 라인대는, 지지 라인대는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센은 지금 비중도 뭐 10%로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기다려 보셔도 현재 추세는 제가 처음 말씀을 드렸던 거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봉상 보더라도 이전에 짧은 박스권 구간을 만들다가 지금 다시 한번 기준선과 전환선, 일목균형표의 이 회색선과 초록색 선까지 돌파를 하면서 최근에는 좀 쉬어가면서 이제 힘을 모으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추세가 깨지지는 않아야겠죠. 이 구간에서 지금까지는 뭐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21선을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다시 한번 60선까지 깨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 60선은 이전에 저항이 됐던 부분은 지금은 강력한 지지 라인이 돼야 하기 때문에 61선 2,750원 부근만 지켜준다면 한 번 더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 대신에 지난달에 한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쉬어가면서 힘을 고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좀 여유롭게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네, 소프트센 원격 진료 관련주로도 분류가 됩니다. 이 종목 필승 종목에 포함이 되어 있는 만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웹젠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네요. 아이디 단호한 프로도님이고요. 39,9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비중은 20%. 손절을 지금 해야 할까요? 많이 답답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3만 원 넘어서 좀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23,000원대 좀 머무르고 있어서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게임주인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게임주인데 웹젠이 최근에 상승을 하면서도 사실 3만 원대까지는 좀 가기가 힘든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여주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좀 많이 답답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비중이 또 20%시다 보니까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그런 면도 있죠. 일단 웹젠 같은 경우는 웹젠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종목 상담을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분명 이제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고 좀 손절을 칠 필요도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을 대응을 하실 때도 막 주가가 빠져 있고 시장이 빠져 있고 이제 모르겠다 이런 구간에서 충동적으로 손절을 치시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하다면 그 구간을 활용하고 이제 추세가 완전히 깨지기 전까지는 조금 관망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웹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뭐 금리 인상 얘기도 나오고 사실 기술주 성장주들에게는 많이 좋지가 않은 환경이었죠. 게임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이제 중국에서 8년 만인가요? 그 게임 판호를 발급을 다시 재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한 차례 게임주들의 또 이 수급이 들어오기도 했는데 웹젠 같은 경우는 추세 자체는 지금 화면에서 차트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추세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역배열 상태에서 지금 작년 중순부터 해서 역배열 상황으로 추세가 꺾였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저점을 높이지 못하고 좀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박스권 만들면서 시장 지수와 같이 22,000원 부근은 좀 지켜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22,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손절가 22,000원 잡으시고 다시 한번 반등을 준다면 위쪽에 있는 장기 이평선 터치는 한 번씩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비중이 좀 크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좀 많이 하자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을게요. 가지고 있는 비중으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121선 부근에서 일부 덜어내시고 다시 한번 240선 지금 보시면 여기 까만색 선은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맞고 빠지고 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41선 그러니까 27,500원 부근에서는 좀 비중을 줄이시고 종목 교체 다른 좋은 게임주들도 많이 있으니까 종목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을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하자라는 말씀이 좀 기억에 남네요. 자, 저희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위 1% 투자 전문가의 투자 병법 궁금하신 분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QR코드 카메라로 찍어 주신 다음에 링크를 통해서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꼭 적어주셔야 하는 거 종목 이름, 매수가 그리고 비중 꼭 적어주시고요. 사연도 있다면 코멘트 많이 남겨주세요. 이 QR코드 찍는 법 잘 이해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서 오늘 전문가 이름 오진승 적어주시면 역시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문자 메시지 루트로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종목 상담 다시 이어가 보시죠. 이번 네 번째 종목 상담이 되겠는데요. 이번에는 마미림입니다. 로보티즈 28,900원이 매수가고요. 비중 20% 담으셨네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간략히 남겨주셨어요. 네, 로보티즈 오늘 현재가는 26,000원입니다. 역시 상승은 나오고 있지만 조금 수익권은 아니신데 로봇 관련주들 또 테마성으로 좀 가끔 움직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로봇 관련주들은 정책적인 뭐 테마라든지 기업들이 뛰어든다라고 하면서 그런 테마성도 있지만 저는 이 섹터 자체를 정말 이 미래의 성장성을 생각을 했을 때 다방면으로 활용이 될 수 있기도 하고 지금 뭐 대기업들이 뛰어드는 만큼 그 성장 가능성도 무한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이거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매수가가 조금 아쉽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을 잡기 위해서는 사실 그 이전에도 충분히 로봇주들에 대한 이슈에 주목만 해보셨다면 좀 더 낮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로보티즈 매수가가 28,900원대신데 28,900원대는 사실 이미 급등을 하고 나서 좀 박스권 상단 위치에 놓여있는 위치라서 매수를 하시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로봇 관련주는 단기적인 테마도 있지만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분명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 종목을 나는 중장기로 가지고 갈 건지 혹은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지금 지겨워서 정리를 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는지 명확하게 그 입장을 정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중장기로 대응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월봉상 흐름을 보셔야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상장 이래로 마찬가지로 쭉 하락을 하고 바닥을 한번 높이면
내리면서 움직이더니 현재는 다시 한번 2018년 부근까지 가격대 올라간 모습이죠. 여기서 한 4, 5개월 정도 행보를 하고 있는데 관건은 중장기적인 흐름의 관건은 월봉상 5월선 지금 이 분홍색 선을 이탈하지 않는지입니다. 이번 달에도 어느 정도 흔들림은 있었지만 지금 다시 한번 올라와 주면서 5월선은 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번 달 좀 말까지 흐름을 보시면서 25,000원대 지켜주는지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바로 이 가격대 중요합니다. 61선 장기 이평선과 5선, 20선 단기 이평선들 모여있는 가격대에서 좀 지켜줘야지 단기적인 이슈가 부각될 때 한 번 더 슈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일단은 다시 한번 3만 원대 부근에서는 앞전 매물들 소화하면서 단기 저항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1차 매도, 분할 매도는 한 3만 원대 부근에서 1차적으로 하시고 반대로 60선 이탈하지 않는지 이전 저점이죠. 한 24,500원 구간 지켜주는지 보시면서 단기적으로는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매수가 근처로 매도가 잡아주셨고 25,000원 선 지지 여부 확인하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오늘의 5번째 종목이 되겠네요. 함께 보시죠. 네, CS 윈드라는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매수가는 77,000원, 비중이 30%입니다. 닉네임은 코뿔소님이네요. 자, CS 윈드도 오늘 현재까지 확인을 해보면요. 오늘 크게 움직임은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데 62,3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청정에너지 관련주들이 요즘 들어서는 그렇게 옛날만큼 부각을 좀 받지 못하는 느낌인데 약간 소외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네. 들거든요. 이분 평단가도 높아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러게요. 저는 평단가가 높으실 때마다 참 마음이 안 좋은데 일단 CS 윈드뿐만 아니라 앵커님께서도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최근에는 뭐 친환경 관련주들이 원전은 좀 이제 수급이 쏠리긴 하지만 나머지 뭐 풍력 이런 네. 쪽으로는 수급이 좀 잘 들어오지 않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좀 부각이 될 때까지, 이슈가 부각이 될 때까지 시간은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지금 평단이 높으신데 다행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쭉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하죠. 어깨 그리고 머리 뒤집어진 모양에서 만들고 다시 한번 왼쪽 어깨 부근에서 그리고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도 120선, 60선, 장기 이평선 위쪽으로 돌파를 하면서 바닥은 좀 다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속적으로 한 달이 넘게 거의 비슷한 가격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슈가 부각되지 않기 때문에 CS 윈드의 뭐 개별적인 이슈라든지 최근에 지난달이었네요. 3월 달에는 뭐 CS 윈드가 공급 계약 그 윈드타워 공급 계약이 있었다 이런 소식이 있기는 했는데 뭐 그런 개별적인 좀 소소한 이슈 말고 전반적인 섹터의 바람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만한 게 없다 보니까 지금은 좀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은 지루하시더라도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느냐 하향 이탈하느냐가 중요하겠죠. CS 윈드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한번 120선 6만 원대 부근만 지켜준다면 한 번 더 마찬가지로 장기 이평선까지는 올라올 가능성 있다라는 거, 6만 8, 9천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서 올라왔을 때 조금씩 이제 비중을 줄이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비중이 30%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바닥을 잡는다면 월봉상 한 번 더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40선 돌파한다면 일단 240선 6만 8, 9천 원에서 비중은 줄이시고 돌파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이전 고점인 한 8만 5천 원, 8만 원대 중반까지도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 대신 시간은 조금 여유롭게 보셔야 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CS 윈드 좀 편안한 마음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봅니다. 닉네임은 안민구 님이고요. 포스코 홀딩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30만 3,300원, 비중은 10% 담으셨네요. 네, 자, 포스코 홀딩스도 현재가 보겠습니다. 28만 4,500원이니까 이분은 30만 원 선 좀 위에서 사셨기 때문에 역시나 좀 마이너스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작년에 워낙에 이제 높았던 종목들은 올해 조금 조정받으면 이제 싼 가격이다 하고 생각해서 사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싼 가격이라는 게 시장에서 판단을 하는 거라서 종목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금 하락하고 있다고 매수를 하시면 사실 바닥이 어딘지는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죠. 저는 바닥을 확인을 하시고 좀 반등하는 구간에서 싼 종목도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애초에 매수를 하실 때 생각은 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홀딩스 빠른 기업은 아니구나. 그리고 뭐 시가총액을 봐도 그렇고 가격대를 봐도 그렇고 빠르게 뭐 급등을 하고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니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매수를 하셨을 것 같아서 급하게 생각은 하지 않지 않을까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이제 2020년, 2021년 중순까지는 굉장히 이제 강력한 상승세, 좋은 흐름들 길게 보여주다가 2021년 중반부터 해서는 조금씩 추세가 꺾이면서 지금은 좀 일정 부분 쉬어가고 있다라는 모습이 차트상도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근에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240선을 이탈을 하고 나서 저점은 어느 정도 지켜주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6만 원 저점 그리고 고점은 240선 부근인 31만 원, 26만 원부터 31만 원 사이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마찬가지로 조금 방향성이 잡힐 때까지는 관망을 하실 필요가 있다. 박스권 안에서는 얼마든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고요. 평단가가 30만 3천 원대신데 이 부근은 사실 박스권 안 가격대입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더라도 수급이 엄청나게 크게 들어오지 않더라도 그냥 자잘한 변동성 구간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정말 장기 투자를 원하시고 이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라는 기업 자체에 뭔가 매력을 느끼셔서 몇 년 동안 가지고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면 일단 박스권 상단인 31만 원 부근 단기적인 목표가 볼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흐름이 빠른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까지 만나봤고요. 또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닉네임 오부근님입니다. 종목명은 두올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가 3,625원, 비중이 높으시네요. 50% 담으셨습니다. 두올이 오늘 3,800원대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서 이분 약수익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좀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두올은 일단 약수익권이시니까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근데 수익권이시니까 비중을 이제 조금씩 줄이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뭐 정말 이제 장기 투자를 하고 우량한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시더라도 비중이 50%는 사실은 많죠. 객관적으로 좀 많은 비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두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의 종목입니다.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큰 비중을 담으실 때는 비교적 안정적인 종목으로 담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올 같은 경우는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 최근에 뭐 두올도 자동차 부품주 중에 하나기는 하지만 자동차주들이 작년까지는 크게 좋은 흐름을 보이지를 못했는데 일단 두올 같은 경우는 쭉 같이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61선 돌파를 해주는 흐름들 돌파하고 나서 지금은 좀 횡보를 하고 있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두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반적으로 오늘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이 완전히 안정적이다. 앞으로 이제 대세 상승이 올 거예요라고 확신을 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도 있기 때문에 한 종목의 비중을 50% 이상 가져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좀 분할 매도를 하고 싶어요라고 하신다면 오늘 구간부터 121선 그러니까 3,900원 부근이겠죠. 지금 3,800원에서 3,900원 사이에서 조금씩 비중은 줄이시고 남은 적은 비중으로 두올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비중을 조금 남겨두셨다면 얘도 올라온다면 한번 이슈가 부각이 되면 4,400원 선까지는 그래도 올라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대신에 바닥은 지켜줘야 하겠죠. 하단은 3,500원 구간 이탈하지 않는지 보시고 상단은 4,500원까지 목표가 좀 높이셔서 비중 줄인 상태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올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아쉽지만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너무 짧아서 우리 전문가님도 좀 아쉬울 것 같은데 네. 종목 상담 끝나고도 계속해서 이 시장 상황이나 이슈에 관해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됩니다. 이 QR코드 찍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무료 입장이 가능한데요. 종목 상담 시간 이후에도 필승 종목에 대한 전략 그리고 방송 때 못다한 분석 들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필승 종목 공개하는 시간도 이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힌트가 뭐 K-윌, K-방역 이런 게 있었고 또 스톡옵션 얘기도 해주셨어요. 근데 댓글에 K-옥션 이야기를 또 하시고 뭐 조금 다들 아리송하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인가요? 네, 종목명에 K가 들어간 거 맞습니다. 바로 컴퍼니 K. 컴퍼니 바로 K였군요. 기업 이름 자체가 기업 K죠. 그래서 제가 K 사진을 가지고 왔고요. 네. 이 컴퍼니 K 제가 재무제표를 보면 강력한 힌트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창투사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확인을 해보시면 다른 기업들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렇게 적혀 있는데 컴퍼니 K 같은 경우는 영업수익, 매출액 대신에 영업수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력한 힌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스톡옵션을 부여하겠다라는 기사가 최근에 나온 것처럼 이 회사 경영진들의 주가 부양 의지가 크다라는 거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기업 실적도 살펴봤듯이 굉장히 이 컴퍼니 K 같은 경우는 창투사 중에서도 투자를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뭐 온갖 상장한 기업들 중에서도 대박났다 하는 그런 종목들 있으면 컴퍼니 K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고요. 기업들뿐만 아니라 영화에도 투자를 많이 하는데 대박난 영화들, 뭐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영화들에 투자를 했던 기업으로 또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컴퍼니 K 같은 경우도 차트상 흐름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살펴봤듯이 월봉상 흐름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지금 상장 이래로 쭉 하락을 한 이후에 바닥을 한번 만들고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저점을 높이면서 바닥을 만드는 구간에 와 있고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10,000원대까지는 지금 단기 박스권 구간에서 한번 무난하게 올라와 줄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8,2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이제 횡보를 하던 저점이죠. 그 저점 구간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차피 월봉상 큰 흐름이 안정적인 종목이라서 단기적인 움직임 속에서 그리고 경영진들의 이 주가 부양 의지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관심 가져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종목 정체는 컴퍼니 K였습니다. 창투사인데 이 투자라는 본업을 아주 잘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네, 오늘 전문가님도 이제 끝나고 온라인 방송으로 네.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오늘도 제가 온라인 방송을 준비를 했고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온라인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시장에서 제가 늘 강조를 드렸던 게 우리 여러분들 현금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현금이 있으셔야지 우리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많은 분들께서 오늘 종목 상담을 하면서도 그랬어요. 현금 확보를 하고 싶은데 도저히 매도할 구간이 아닌데 어떡하죠? 지금 현금을 어떻게 만들라는 거죠? 이런 고민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그리고 기준에 맞게 좀 현금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 나중에 시장에서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돈이 없어서 이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만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방송 끝나고 12시 10분에 진행될 이 무료 방송도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끝나고도 이 온라인 무료 방송으로 많이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이 시황 정보 그리고 전문가의 자세한 전략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역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입장이 가능하고요. 입장하셔서 오진승 전문가가 주시는 많은 정보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수고하신 전문가 오진승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저희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비가 좀 추적추적 왔는데요. 저희 이데일리 TV 식구들은 이 개편 준비하느라 꽃 구경 못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시청자분들은 비 때문에 꽃 다 떨어지기 전에 벚꽃 구경도 좀 하시고 봄바람도 쏘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상위 1% 전문가와 상위 1% 종목의 옥석 가리기 계속하겠습니다. 내일도 11시에 뵙겠습니다.